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2016년도 5회 전기기능사 CBT로 출제됐는데요. 자, 그 문제 다산에듀에서 복원한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계산 문제가 다소 증가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산에듀에서 항상 제가 강의할 때 반복하죠. 몇 번? 세 번. 몇 번? 세 번. 세 번 반복, 정규반을 세 번 반복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 믿으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게 되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원래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중성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 양전기나 음전기로 바뀌게 되는 것, 이런 상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전됐다고 하죠. 네. 답은 3번. 2번,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의 저항은 원래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산식에서 우리가 꼭 한번 알아두어야 할 공식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선의 저항,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해당되죠. 자, 이때 A 값과 L 값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지금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다고 하죠. 따라서 길이가 2배가 되고 단면적이 3분의 1배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R값은 몇 배가 됩니까? 6배로 증가를 하게 되죠. 따라서 전기 저항은 6배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3번,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율기, 분류기의 접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 흔하게 전압계와 전류계의 측정하는 방법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제가 한번 다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측정할 때 측정하게 되는데 전압계 그리고 전류계, 계자를 써야 되겠죠. 자, 일단 측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측정할 때는요, 부하와 연결할 때 전압계는 병렬로 그리고 전류계는 직렬로 결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측정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측정할 때가 아니라 배율기와 그 다음에 분류기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배율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겁니까? 이것은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부하와 직렬로 저항을 결선하게 되는 거죠. 또 분류기는요, 부하와 병렬로 저항을 연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분류기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두 개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예요? 자, 지금 문제 3번은요.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2번,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4번.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1번 황산이죠. 자, 5번. 비유전율 2.52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퍼 제곱미터이다. 자, 이 점에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전속 밀도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하고 E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전기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빈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은 문제인데, 자, 어쨌든 이 문제 나왔어요. 이 전기장의 세기 E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기장의 세기 E는요, 자, 전속 밀도를 유전율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자, 유전율은 비유전율과 진공의 유전율 분해, D가 되겠죠. 자, 그냥 일단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일단 봅니다. 아셨죠? 자,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자, 진공의 유전율이 얼마입니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드 퍼 메타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비유전율 설명하고 있어요. 비유전율 얼마냐면은 2.5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전속 밀도는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있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은 아마 한 9만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9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번. 콘덴서의 정전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CBT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 예전 같으면요, 원래 C 정전 용량은 입실론 D분의
그 다음에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S라고 써도 되고, 뭐 A라고 써도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뭐라고 쓸까? S, 면적 S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이 식 하나만 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 정전 용량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전율을 크게 하고, 면적을 크게 하고, 극판의 간격을 좁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자, 이 문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쭉 보시게 되면은, 자, 1번, 뭐 전압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려면은 다른 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른 식 하나. 자, Q는 CV가 있죠. 자, 여기서 C는 V분의 Q. 따라서 자, 이 식과 이 식 이걸 두 개를 같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1번 전압에 반비례한다. 전압 반비례하죠. 2번 이동 전해량에 비례한다. 비례하죠. 3번째 극판의 넓이에 비례하게 된다. 맞죠. 4번에 극판의 간격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하게 되죠. 답은 4번. 자, 7번 1, 3, 6. 자, 세 개 병렬로 했을 때 문제 너무 쉽죠. 10. 8번에 진공의 투자율은 어떻게 되는가? 진공의 유전율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렇죠? 8.85 곱하기 10-12승. 진공의 투자율은 어떻게 되죠? 482 곱하기 10-7승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단위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유전율의 단위는 뭐예요? 페러드 퍼 메타. 그렇죠? 그리고 투자율의 단위는 헨리 퍼 메타. 여러분 요거 착각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9번에 자체 인덕턴스가 아까 160, 250일 때, 자, 두 코일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면은 결합계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자, 이 문제도 우리가 결합계수 문제도 자, 지치지 않고 나옵니다. 자,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아마 2017년 1회 이후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뭐 그대로 문제 이제 가지고 가면 되죠. 160 그리고 250. 자,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얼마예요? 150. 다 풀어보면 되겠죠. 답 3번 0.75. 10번 50회 가문 코일과 세교하는 자속이 0.5초 동안에 0.1에서 0.2 웨버로 변화했다면 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푸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렇죠? 푸는 문제가 꽤 많지만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자, 예전에 RLC 직렬회로라든지 RLC 병렬회로 혹은 공진주파수 이렇게 구하는 문제들의 빈도수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간소화된 계산식 문제가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문제도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N 델타 T분의 그다음에 델타 파이. 자, 건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50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를 보니까 0.5초 동안에, 자, 그 다음에 자속의 변화는 0.2에서 0.1로, 그러면 0.1만큼의 변화죠. 계산하게 되면 10 나오겠네요. 2번. 자, 11번. 2옴과 그 다음에 3옴 저항 직렬로 됐을 때 합성 컨덕턴스 얼마인가? 자, 2옴과 3옴의 저항이 만약에 직렬로 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모양할 수 있죠. 자, 이게 2옴이고 이게 이제 3옴이에요. 그렇죠? 자, 두 개가 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얼마입니까? 뭐 보나마나 5옴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쉬운 거를 물어보지 않고 자, 컨덕턴스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죠. 그러면 5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0.2 단위는 뭐가 되죠? 12번. 다음 중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 3, 4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다 작을수록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항이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어떤 것은 커야 좋고 어떤 것은 작아야 좋은 겁니다. 1, 3, 4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저항이 작을수록 우리에게 더 공학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케이스죠. 하지만 2번에 해당되는 것은요. 자, 이것은 감전 및 뭐 누전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클수록 좋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13번은 이거 비오사발의 법칙 물어보는 건데 자,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번. 여러분 이 식을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14번. 최대값 10A인 교류전류의 평균값은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값과 평균값, 시료값의 변화는 그동안 충분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자, 최대값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자, 0.637 곱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럼 평균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14번에도 10에다가 평균값 계산하게 되면 6.37 답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어떤 회로의 부하전류가 10A, 역률이 0.8일 때 부하의 유효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부하전류 피상값과 그 다음에 역률 곱하게 되면 유효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2번. 16번. 단상 100V 800W 역률 80% 회로의 리액턴스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산이 다소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주어진 보기에 의하면 100V, 800W,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0.8이에요. 그쵸?
역률이 80%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로의 리액턴스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유효전력, 피상전력 요거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쵸? 자, 피상전력 값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빗변 분의 밑변이 해당되는 거죠. 그쵸? 피상분의 유효가 0.8이래요. 그쵸? 그럼 유효가 지금 800이 나왔어요. 800와트. 자, 그럼 피상은 얼마입니까? 피상은 1000이었겠죠. 그쵸? 자, 그럼 전류, I는 얼마가 됩니까? 저 피상전류가 1000V 암페어니까 10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000이 되는 거예요. 10암페어죠. 그쵸? 자, 그럼 이 회로의 임피던스도 구할 수가 있죠. 그쵸? I분의 V 계산하게 되면 임피던스도 아마 15ohm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여기가 15ohm이고 그럼 여기가 0.8이니까 여기가 8이죠. 그럼 리액턴스는 얼마예요? 보나마나 6입니다. 그쵸? 6. 자, 17번. 200V의 교류 전원에 선풍기 접속하고, 자, 전력, 전류 측정했더니 605다. 자, 이 선풍기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상일 때 전력은 너무나 쉽죠. 단상일 때 전력은 P는 V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요거 물어보는 겁니까? 역률? 그쵸?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VI분의 P 계산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냥 숫자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쵸? 근데 넣으면은 얼마 나옵니까? 답 2번. 0.6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18번.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부하의 한상 임피던스 델타일 때 등가 변환한 Y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Y 델타 등가 변환 문제가 꼭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최근의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Y 델타 등가 회로 같은 경우는 Y랑 델타의 등가 변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게 되면 이것도 풀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전기 기능사에서 실제로 낼 때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Y의 3배 한 게 델타와 같다예요. 3배.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델타의 3분의 1한 게 Y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이 그냥 되는 거죠. 보자마자 사실은 4번이 답입니다. 1, 3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볼 필요가 일단은 없어요. 등가 변환할 때 루트라는 것은 볼 필요가 없죠. 3배 아니면 3분의 1배거든요. 자, 19번. 자, 델타 결선에서 성간, 상, 그 다음에 선전류, 상전류. 자, 이것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Y 결선과 델타 결선은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델타 결선일 때는 전압이 같고, 그 다음에 전류가 상과 선이 몇 배 차이예요? 루트 3배에 해당되게 되죠.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20번. B사인파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자, 이거 프리에 분석하게 되면은 기본파, 그 다음에 직류분, 그리고 고조파인데 1번. 삼각은 해당되지 않죠. 21번. 직류기에서 브러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접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브러쉬죠. 일단 직류기에 3요소를 대라라고 하게 되면 계자, 전기자, 정류자인데 여기서 4요소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바로 브러쉬죠. 브러쉬의 기본적인 역할은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2번. 다음 그림은 직류 발전기의 분류 중 어떤 것에 해당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마추어 위에 FS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직렬, 직권 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직권 계자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 옆에 또 계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계자가 지금 2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복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거는 복권 발전기입니다. 23번. 다음 중 직류기의 고정손이 아닌 것은, 자, 마찰손, 풍손. 자, 이것은 일단 히스테리스손, 이런 것들은 다 기계손이랑 철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3번에 동손, 자, 이것은 가변손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24번. 변압기, 동기기 등의 층간 단락 등의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거 1차동. 25번. 유도전동기의 무브아시 슬립은 얼마인가? 무브아시 슬립. 자, 일단 슬립식 보게 되면은 25번이죠. 자, 슬립식은 동기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슬립이 무브아시일 때는, 자,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부하가 하나도 안 걸리기 때문에 같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때는 슬립이 0이 되는 거죠. 그쵸? 다음 26번. 동기 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 속도, NS 어쩌고 저쩌고일 때, 자, 2차 효율의 표기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보시게 되면은, 1 빼기 슬립. 이거 효율 맞죠? 그 다음에 3번도 보게 되면 P2분의 P0. 그러니까 2차 입력분의 출력하게 되면 이것도 효율 맞죠. 자, 4번에 NS분의 N. 이거는 뭐예요? 동기속도분의 실제 회전자 속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효율이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은 틀렸죠. 왜냐하면은 PC2는 2차 동선은 슬립에다가 P2 2차 입력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슬립이라고 하게 되면은 P2분의 PC2.
P2분의 PC2. 이거를 만약에 P2분의 PC2는 뭐가 되는 거예요? P2분의 이거는 슬립이 되는 거죠. 효율이 아니에요. 그렇죠? 1 빼기 슬립이 효율이 되게 되는 거죠. 2번 잘못된 얘기죠. 27번. 삼성 유도전동기 1차 입력이 60일 때. 자, 이거 제가 본문에서, 정규반 본문에서 제가 아주 재밌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 절대 계산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시험 본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야, 이번 시험에 계산 문제 너무 많이 나왔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CBT로 바뀌고서 계산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자, 입력이 6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계적 출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손실을 빼기 때문에 입력보다 더 적은 값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력보다 출력이 당연히 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손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그것보다 작은 거 단 하나밖에 없죠. 몇 번? 1번. 하나밖에 없죠. 절대 계산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보면 답이에요. 보답 문제입니다. 28번. 세일링 코일에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 되게 되는가? 근데 1번을 보게 되니까 역률 효율 좋대요. 근데 역률 효율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전동기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 수식 단어예요. 그렇죠? 역률 효율 좋다 그러면 콘덴서 기동형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1번 잘못된 얘기예요. 29번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4번. 이건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30번 자, 교류전동기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도대체 이야기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특성 보시게 되면은 자, 이쪽이 토크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슬립에 해당되는 거죠. 슬립이 0일 때, 1일 때.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할수록 토크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자, 어떤 거는 이런 모양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런 모양도 있고, 어떤 거는 이런 모양도 있고, 어떤 거는 이런 모양도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원하는 속도에서 기동 토크를, 원하는 속도에서 토크 크기를, 원하는 속도에서 최대 토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대 토크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대 토크의 시점은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전 속도에 따라서.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비례추이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례추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이죠. 무슨 상? 3상.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게 되는 거죠. 31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하여 자기장의 축이 어쩌고 저쩌고. 자,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자, 여기 수직이 되면서 이거 밑줄 하나 치시죠. 어디? 수직이 되면서. 다시 어디? 수직이 되면서. 자, 이거 딱 하나 보게 되면은 3번에 교차 자화작용. 30번. 8극 900짜리 자, 교류발전기로 병렬 운전할 때 극수 6짜리 동기발전기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8극 900rpm이라고 그래요. 자, 일단 우리가 동기속도씩 구할 수가 있는데 NS는 어떻게 됩니까? P분의 120F. 자, 일단 P값 주어지고 NS값 주어졌어요. 지금 P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8, 그 다음에 9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파수 구할 수가 있겠죠. 주파수 구하게 되면 아마 60 나오게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상용전원이 60Hz이기 때문에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볼 때 60Hz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하나 50Hz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 60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60Hz일 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6극일 때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6극일 때,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이제 60 하게 되면은 이거 뭐 1200이네요. 그쵸? 볼 필요도 없죠. 3번이죠. 33번. 단락비가 1.2인 동기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약 몇 퍼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락비 K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1.2분의 100 하면은 83. 34번. 6극 36슬롯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당 슬롯. 매극 매상당 슬롯이죠. 그러면은 자, 총 슬롯을 무엇으로 나눠야 됩니까? 극수, 그 다음에 상수로 나누게 됩니다. 자, 지금 총 슬롯수가 36슬롯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극수가 6극이고, 그 다음에 3상이라고 해요. 36 나누기 18은 2. 35번. 자, 2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의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 평균값. 자, 2D0는 1.17. 자, 이 회로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류회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상일 때 반파가 된다. 그리고 단상 전파 정류회로. 3상일 때 반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3상 전파가 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상 전파. 자, 이건 0.45.
V. 이거는 입력 전압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2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것은 0.92. 자, 이것은 1.172. 그리고 1.352.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출력이 1.17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1.17이니까 당연히 삼성 반파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맥동률이 가장 작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게 되면은 쭉 해서 삼성 전파가 되게 되는 거죠. 36번에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 양방향 소자에는 반드시 끝에가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AC 들어간다고 했죠. 그쵸? 자, 트라이액. 답 3번. 37번. SCR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는 어떤 형태인가 물어보겠습니다. SCR이라는 구조는 일단 PNPN 접합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에노드에 해당되고요. 여기가 캐소드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에, 게이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형이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38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한 거. 자, 조금 전에 나왔던 36번과 같은 문제죠. 자, 트라이액 2번. 39번. 변압기 1차 권해수 80, 2차 권해수가 320일 때, 자, 변압기 권수 문제 나왔어요. 80회. 그 다음에 320회. 그러면은 몇 배로 증가한 거예요? 도대체 8, 4, 32, 4배로 증가하게 된 거네요. 그쵸? 자, 그럼 이때 2차 측의 전압이 100V라고 합니다. 100V. 자, 그러면 도대체 1차는 몇 V였을까요?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럼 100 나누기 4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25V였겠네요. 그쵸? 권수가 4배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전압도 4배 증가하게 되는 이런 회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40번. 변압기 온도 시험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변압기 할 때는 우리가 작은 거, 그러니까 용량이 좀 작은 거일 때는 일반적으로 실부하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하를 한 번에 다 걸어서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 온도 변화할 때 가장 좋은 테스트 방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변압기의 온도를 증가하게 되는 것은 철수동과 동선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기를 다느냐, 그냥 철수동과 동선에 해당되는 전력 테스트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환부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반환부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41번. 다음 그림 중 전선의 분기 접속은 무엇인가? 자, 지금 이런 문제가 이번에 CBT로 나오면서 되게 좋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CBT 시험 문제를 보게 되는데 화면으로 최근에 있는 기술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예쁘게 보여주면서 자, 이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이 최근에 아주 설비에서 좋은 문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 41번도 되게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1, 2, 3, 4번 보게 되면 모두 다 전선의 접속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자, 일대 1번은 분기 접속입니다. 직선으로 가는데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분기 접속에 해당되고요. 자, 2번은요. 두 개를 꼬는 형태인데 그냥 전선을 맞대서 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슬리브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슬리브 직선 접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은요, 터미널 종단 접속. 종단은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터미널을 이용해서 종단하게 되는 거고요. 4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두 개를 그냥 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단이기는 하지만 쥐꼬리 종단 접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답은 4번. 2, 3, 4는 아니고요. 자, 1번에 해당되게 되겠죠. 42번. 전력 케이블 중에서 CV 케이블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우리가 VV 케이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2번은 고무절연이기 때문에 RN. 그 다음에 4번은 미네럴 인슐레이션은 MI라고 하게 됩니다. CV는 3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3번. 일반적으로 가정용 옥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부드러운 재질은 연동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5개용 사용하는 딱딱한 거는 경동선. 그쵸? 그래서 사실 구리를 이제 캐서 1차 1처리 한 거를 경동, 2차까지 가게 되면 연동인데요. 전기 저항은 연동이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연동이 사실은 더 좋은 재료이기는 하지만 기계적 강도가 좀 약하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게 되죠. 아무튼 답은 연동입니다. 44번. 자, 절단 내부 매끈하게 하는 거 1번의 리머. 45번. 옥내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는 거 4번. 46번. PC테이프의 용도로 오른 거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죠. 그쵸? 3번에 배관전선 넣을 때. 47번. 다음 중 금속전선관의 호칭을 맞게 기술한 것을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47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박강전선관이랑 자, 후강전선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박강은 얇을 박자죠. 그쵸? 한자로 후는 두꺼울 후자죠. 그쵸? 얇은 건 어떻게 되게 되는가? 후강은 어떻게 되는가? 후강은 반드시 무슨 수로 나타냅니까? 이거는 짝수로 표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 그러니까 내경을 기준으로 짝수를 나타내고요. 박강은요, 이거는 홀수로 전선관을 표기하게 되죠. 이거는 외경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박강은 홀수는 뭐라고 했어요? 박강은 이거는 외경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는 내경, 안내자 써서 안찌름.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48번.
합성 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근데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전선에 커플링 할 때 이 접착제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용하느냐는 0.8배, 사용하지 않느냐는 1.2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괄호 안에 있는 그 특이사항, 단이라고 하는 거, 조건부 제시를 꼭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뒤에 조건부 제시만 보고도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답은 접착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어떻게 되죠? 규정이 완화가 될 수 있죠. 2번 0.8배. 49번. 합성 수지제 가요전선관에 호칭에 포함되지 않는 합성 수지제는 14, 16, 22, 28, 그 다음에 36, 42 이렇게 가기 때문에 3번 38mm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50번. 이종 접지공사의 저항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인가? 자, 이종 접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게 되죠? 이종 접지 저항. 일선 지락전류분의 155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그렇죠? 일선 지락전류분의 150이기 때문에 자,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예요? 일선 지락전류죠. 4번이죠. 51번. 수변전 배전반에 설치된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전로의 접지공사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고압 계기용 변성기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고압 계기용 변성기 물어보게 될 때 접지공사 이것도 문제 많이 나와요. 잘 보셔야 됩니다. 고압 계기용 변성기일 때, 자, 일단 특고압이다. 특고압일 때는 1종이에요. 근데 그냥 고압이다. 그럼 1종 다음에 뭐예요? 2종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종은 뭐예요? 변압기 보통 2차 측의 중성점 접지 저항에 사용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2종 가지 않고 3종으로 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한 거 오늘 처음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푼 거 다 중요해요.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특히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한 번 알아두게 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득점하기 유리한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52번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1번의 간선의 전원측 전선 당연하죠. 우리가 접지선과 중성선에는 차단기나 아니면 퓨즈 이런 것들을 절대 설치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1번 전원측. 53번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사용 전압이 35km 이하일 때 자, 설치 지표상에서 몇 미터에 해당되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변압기 일반적으로 설치할 때 변압기의 높이는 3.5m예요. 아니죠. 시내죠, 시내. 시내일 때는 4.5m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35km예요. 35km. 자, 이하가 된다. 그러면 이때는 5m. 35km가 넘는다. 그러면 이때는 6m가 됩니다. 54번 주택 등 소규모의 전기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되게 오는 전기는 집에 일반적으로 3상 4선씩 오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단상 2선씩이죠. 55번 480 가공인입선이 철도횡단할 때 자, 철도횡단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가공인입이든 도로횡단이든 다 6.5m가 되죠. 56번 배전용 기구 자, COS 용도로 맞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과부하 보호하거나 그 다음에 고장 시 수리가 용이하도록 우리가 COS 설치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1차 측에 설치를 하게 되죠. 혹은 변압기 단락보호용으로 사용되게 되죠. 답 1번. 57번. 자, 다음 심벌의 명칭은 무엇인가? 이거 최근에 새로 나온 문제. 이거는 CBT 나오면서 새로 추가된, 문제능에 새로 추가된 문제입니다. 지금 EQ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스퀘이크. 이건 뭐죠? 지진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지진 감지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58번. 수변전 설비의 고압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설치할 때 고압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고압회로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쵸? 자, 여기 이제 전압계가 있죠. 자,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 포텐셜 트랜스포머. 그쵸? 계기용 변압기가 되는 거죠. 59번. 자,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섬락 등 어쨌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때 개통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전원을 다시 재투입하게 되는 거 이거 리클로저죠. 리클로저. 그쵸? 4번의 재폐로 계정기에 해당되죠. 60번.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흐르는 영상전류를 검출하여 지락계정기에 의하여 차단기를 차단시켜 사고 범위를 작게 하는 기호는 무엇입니까? 자, 1번은 G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라운드 릴레이. 그러니까 접지 계정기에 해당되고요. 2번은 OCR,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전류 계정기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자, 3번은 ZCT는 영상 변류기고요. 4번은 계기용 변류기에 해당되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락 계정기에 차단시켜서 동작시키게 되는 거고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3번 영상 변류기 ZCT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한번 60개를 풀어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푸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
계산하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 자, 그런데 제가 계산한 걸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사실 계산하는 거, 계산 2줄 이상 가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최근에 CBT 문제들은 반드시 계산하는 것이 많아지던, 단답형으로 많아지던 정규반에 대한 이해, 심도 있는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학습의 맥락이 바뀌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자, 이것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유출된다고 믿고, 그 다음에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험 유형이 변경돼도,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께서 합격선 안에 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아주 쉽게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산의 듀오와 함께 즐거운 공부 되시길 바라면서 2016년 5회 기출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